인터뷰. 좀 요새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 좀 많이 바쁘시죠? 저희는 정형외과 비슷한 통증의학과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쪽은 좀 환자들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한가한 편인데 저희 간호사 선생님 두 분 다 지금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안료사님께서 계획하셨던 커리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 어떠세요? 일해 보시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쥐꼬리만한 월급의 소중함을 네네. 네, 깨달으시는지. 엄청 소중한 그 직거리 월급이고요. 저는 그 커리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한테 좀 과분한 개념들이에요. 저는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어디든 불러주면은 저라고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뭐 기술 같은 거나 이런 걸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최저임금만 받을 수 있으면 어디나 가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여기 원장님께서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제가 잃었던 어떤 생활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출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에 출근을 의식을 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년간 백수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활들이 저한테 다 사라져 버렸던 것들이었거든요. 아침에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자다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주식 조금 보다가 뭐 아프리카 방송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저녁에는 뭐 다음날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뭐 홍천에서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이렇게 멍하게 죽치고 있다가 전혀 저를 구속하고 있는 어떤 강제성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무중력 상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몇 개월은 이게 되게 편하다고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뭔가 좀 이 지겹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힘겨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일을 다시 시작하기는 싫고 그래서 생활 루틴만이라도 어떻게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에게 생활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일자리를 구하는 것밖에 없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됐고 다행스럽게도 딱 적당한 일자리가 저한테 주어져서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네, 뭐 홍차넷에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요일이 끝나갈 때쯤이면 다들 출근하기 싫다 막 이렇게 홍차넷 타임라인에 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백수니까 저한테는 그런 생활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부럽게 느껴졌고 이제 저도 같이 힘들게 일하게 될 수 있어서 뭐 앞으로는 또 힘들면 저도 지겨워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좀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면 삶이 되게 무료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백수 비슷하게 지냈던 기간이 있는데 뭔가 몰두하면서 할 게 항상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료사라는 닉네임의 유래에 대해서 왜 그런 닉네임을 짓게 되셨는지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음, 카라마조프라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생아 포함 네 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알료사예요. 그 음, 알료사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서 닉네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 그 아들을 좋아하시게 됐나요? 아버지가 너무 막장이기 때문에 다 형제 모두가 아버지를 좀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사형제 중에 가장 선한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증오에 가득 차 있는 형제들도 알료사는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두에게서 선한 면모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캐릭터라서 좋아하게 됐는데 약간 이것도 저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닉네임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좀 현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문학을 주제로 글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언제부터 그런 좀 문학에 관심이 많은 문학 소년이셨는지. 아, 질문지를 받았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사실은 책을 멀리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가 망한 이후로부터 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소설책을 탐닉을 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에서 다시 요새 스타크래프트를 보게 되니까 책은 다시 멀리하게 됐고 문학을 좋아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 뭐 토비님도 저랑 좀 같은 세대인데 80년대 한 중후반 그때쯤에서는 좀 월부 책 장수라는 게 있었어요. 뭐 어린이용 동화 전집 같은 거 집집마다 방문해서 책을 파는 그런 장수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홀딱 넘어가서 그런 걸 덥석덥석 사드리고 그렇게 처치 곤란한 책들이 집안에 넘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는 좀 놀거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때 아마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성경도 그때는 좀 약간 문학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너무 고전적인 문장이라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약간 만화로 된 성경이나 좀 그림 많고 그런 성경책을 보면서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여행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저한테 많이 다가왔고 어린 시절을 좀 상상력 같은 그런 부분에서 좀 풍요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SBS도 없었고 KBS, MBC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심하면 책을 보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락실을 좀 많이 갔는데 그 오락실도 그때는 약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무시무시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던전이라고 해야 되나? 편안한 장소는 아니었죠. 네. 그러면 안료사님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하고 남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하고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은 아무래도 이문열이나 도끼라고 부르는 그 도스토옙스키 그 작가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저는 좋아하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는 약간 좀 대중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려 하는데 저는 동물농장, 조지 오웰 동물농장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 동물들이 출연을 해서 약간 좀 귀염성 있고 고전이면서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서 약간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깊이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은 쉽게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점점 큰 재미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요소를 갖춘 소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문학 콘텐츠들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제 마음을 어디 터놓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책에는 제 마음속에 있던 저만의 세계 같은 것들이 나는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에 대해서 약간 비하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소설 속에는 약간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그런 심상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게 쌍방향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거잖아요.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창구가 생겼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위로받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어디에나 나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위로를 많이 받았고 다른 출구가 없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마음을 이탁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문학을 많이 접하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좀 뭐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 이런 게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의 경험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홍차넷에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들을 올려주시는 분들 글을 읽고 있으면 아, 저런 분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가. 다른 분들도 좀 안료사님이 써주시는 글을 보면서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스타역캠 글들도 올려주시는 거 보면 본인이 보는 관점으로 해석해서 소개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다른 회원분들도 그거 되게 좋아하시고 더 많이 갖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딱 생각나면 그때 글을 쓰시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보통은 미룹니다. 미루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약간 제 안에서 믹서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저도 요새 좀 정신적인 변비 상태에 걸린 것 같아서 네네네. 이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좀 모자란데 라는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안료사님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 변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약간 출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심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 내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내가 잉태를 했구나. 지금 내 안에서 뭔가가 자라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가고 싶어진단 말이죠. 내 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러다가 그게 딱 나오게 되면은
제 의지랑은 약간 무관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면서 내가 아닌 거를 내 밖으로 내보냈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오버스럽기도 하지만. 출산은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귀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변비는 약간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또 알려사님의 네.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출산이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홍차넷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드비라는 평가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아,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고인물이, 썩은 물이죠. 네. 네, 그 올드비가 되셨는데 지금 홍차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뮤니티가 갖춰야 할 모든 장점들을 두루두루 갖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커뮤니티라고, 정말로 대단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찬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근거가 있다면 저는 침묵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침묵이 너무 지나쳐서 망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침묵을 규제를 너무 해가지고 네, 유동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동들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은 또 난잡해진다거나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리 안 된 느낌. 그렇죠.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한 캐릭터성을 모든 회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원들끼리의 친목질이 커뮤니티에 해가 되지 않을 한계 내에서 최대한 발휘되고 있는 그런 느낌? 여러 관리자들과 그리고 회원들 한 명 한 명이 애를 많이 써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면서도 커뮤니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체적인 느낌이 생겨나고 있죠. 캐릭터성이 갖춰지다 보니까 또 좀 아쉬운 점은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때 상실감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캐릭터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좀 아쉬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홍천에서 역사와 함께 하시고 계신데 그럼 안료사님이 생각하시면 제일 좋았던 순간, 기억? 홍천의 정모 두 번 했었죠. 전체적인 규모의 정모는 두 번 있었는데 그거 일단 좋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홍천에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중단이 됐는데 제가 백수가 되면서부터 약간 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위기가 찾아왔는데 제가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뭐 좋은 분들도 만나고 좋은 책도 읽고 뭐 좋은 대화들도 나누고 그래서 힘든 시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아주 소중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는데 다시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반면에 좀, 요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하는, 왜 그런지 좋은 분들일수록 멘탈이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일들인데 상처받고 커뮤니티를 떠나시고 그렇게 상처받는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다른 분들도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남는 사람들이 아쉬워요. 토비님이 예전에 비해서 출몰하시는 빈도가 조금 줄은 것 같다. 아, 일단 제가 징크스가 있는데 제가 홍천에서 많이 까불수록 제 수익률이 많이 좀 감소. 그래서 예전 상태가 좀 악화가 된다 싶으면 홍천에서를 좀 자제를 하는 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제 안에 악동들이 있거든요. 타임라인이라든지 뉴스 게시판에 댓글로서 난동을 피우면은 소비님도 힘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 보시기에도 좀 많이 눈살 찌푸려지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안 되겠다. 셀프 금지령이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 규제를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최근 한 제 2년 정도는 정지받으신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주 그래요? 지금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주어놓고도 기억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 회원들 정지를 줄 땐 참 미안한데 이게 좀 멘탈이 약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해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타임라인에서 본인의 인증 사진을 줄줄 이은 거를 이제 인증 열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스티커든 필터든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조금은 회피하시는데 안료사님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당연하게 드러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인증열차 달리던 그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올리셨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인증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생 얼굴을 올리면서 그게 좀 재미있는 흐름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약간 필터 인증 열차 이런 것들 느낌으로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야 뭐 그냥 여기 우리들만의 비밀 공간이었잖아요. 어차피 뭐 다, 정모 나가서 번개 나가서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숨기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필터 할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으로 뭐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아, 사실은 근데 스노우기 때문에 엄청난 사기 보정이 들어간 사진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네,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안료사님이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도 그렇지만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여유가 있든 없든 뭐 홍천에서 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의료인들도 많이 계시고 경제적으로나 좀 건강적인 문제로나 많이들 힘드실 텐데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견뎌내서 우리 잘 이겨냈다. 그렇게 좀 지나간 일을 얘기하면서 좀 다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를 해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에 긴장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 오는데 그 질문지를 받고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뭐 얘기하는 거를 미리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하니까 너무 노잼인 거예요. 이거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질문지를 드려서 독이 됐나라는 생각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홍터뷰랑 별개로 토비님이나 여기 화신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고요. 뭐 오프라인에서도 언젠가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 인터뷰는 어느 분께 요청을 드려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성사가 되면은 이게 영상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안 되면 뭐 편집되는 거고요. 저는 편집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 면이면옥님하고 헨리 제이 우울님, 저는 두 분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편집을 안 하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니까 두 분에게는 이제 강력한 권유이자 이제 압박 같은 느낌도 좀 있겠네요. 나와주세요 하고 쫄르는 느낌?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나도 하고 싶다고 댓글 다는 걸 봤거든요. 두 분 다 회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둘 다 약간 유머러스 하신 게 되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회원분들. 그 유머의 줄타기를 아주 극한까지 하시는 분들이라 가끔 줄에서 떨어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큰 즐거움을 아마 선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